조국의 시간. 예, 조국의 시간. 예. 지금 조국 전 장관께서 예, 책을 쓰셨습니다. 그죠?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지금 벌써 뭐 예약만 한 15,000부, 예약 판매로, 15,000부를 이미 됐고요. 8쇄까지 인쇄를 해서, 예, 8쇄까지 인쇄를 해서 지금 4만 부를 찍고 있답니다. 제로니모님, 다 팔릴 수 없어요. 없대요. 4만 부 찍고 있답니다. 예. 뭐, 그러죠. 뭐, 아직까지 재판도 다 끝나지도 않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변명을 하니 많이, 그러면서 막 물어뜯고 하지만, 본인이 억울한, 예, 심정을, 얘기를 할 권리는 누구한테나 있는 겁니다. 정말 혹독하게 당했죠. 물론 그 책을 통해서도 뭐 저도 아직 책의 내용은 다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간간히 이렇게 정리된 내용의 뉴스를 접하고 제가 이제 든 생각은 뭐냐면 조국 전 장관께서도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들을 한 게 있습니다. 잘 판단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도 내가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지만 딸아이는 잘못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시대 우리가 한참 이제 아이들을 키우던 우리 세대에서 아이들을 키우던 시대에 왕왕이 있었던 거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뭘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입시를 앞두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뭐 어디 가서 소위 말하는 인턴이라고 하더라도 뭐 자원봉사 측면에서도 뭔가 시간을 그렇게 가지면서 그것으로 어떤 뭐 이렇게 자술서나 그런 데에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생각을 우리 같은 서민들은 잘 하지 못했지만 특히 서울이라든지 특히 뭐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걸 찾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부분들은 부모들이 뭐 못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서민이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들까지도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011년에 조국 장관께서 하신 이야기,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법무장관이 그때 사람들이 이제 법무장관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사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 법무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막 물어뜯을 것이다. 그리고 흠을 잡고 그리고 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다 그 당시에 예측을 정말 소름 끼치도록 예측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한 리더가 와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까지 그리고 만약에 검사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사표를 던진다면 다 사표 받아들이면 된다까지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우리 검찰총장 라인업 했을 때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됐습니다만은 20기 아닙니까? 예. 20기가 아니라 28기, 29기 그죠? 뭐 박은정 또는 임은정 그 레벨까지 검찰총장이 확 가버렸다면 검사장까지 완전히 싹 물갈이가 될 수가 있던 찬스를 놓쳤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 2011년에 조국 장관께서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예측을 했던 부분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조국 장관님 스스로도 이 거대한 검찰의 또아리 틀고 있는 그 거의 조폭 이상의 그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하고 집요한지 2011년 그 발언을 할 당시에도 느끼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조국 장관께서 법무장관이 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먼지를 털고 먼지 터는 방식에도 인디안식 기우제 방식
뭐 먼지털이, 그다음에 뭐 별건 수사, 별별건 수사, 그리고 인디안식 기우제 방식. 인디안 기우제 방식은요, 인디안은 기우제 하면은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러니까 뭔가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털어내는 저들의 저 검찰의 속성을 법을 전공하고 법 쪽에서 학생들 가지고 로스쿨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했던 쭉 그 분야에만 있었던 우리 조국 장관께서도 11년 전에 그 지금에 나타날 현상을 예측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하나의 꼬투리도 잡히지 않을 만큼 스스로 더 단속을 하는 것을 못했던 부분을 굉장히 후회를 하고 계신 거죠. 그게 책 속에 담겨 있고, 예, 그렇습니다만은, 예, 조국 장관께서도 참 회환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그러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거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윤석열을 비롯한 저들이 집요하게, 참 치사하게,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또 그 단편을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잘 몰랐던,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죠.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참 다행인 것은, 만약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조국 장관이나 청와대에 칼날을 들이대고 탈지 않고 먼저 나경원부터 치기 시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끔찍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나경원부터, 왜냐하면 나경원하고는 보통 윤석열의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같이 살게 된 사람의 조카가 저쪽 그 미국에서, 그죠? 나경원의 아들내미하고 같은 뭐 룸메이트였다는 그 스토리는 뭐 알만한 사람 다 알 거예요.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부부간에, 윤석열 부부나 저쪽 나경원 부부와 부부간에 수시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절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절친의 비리를 팔 정도로 검찰총장이 거기에 먼저 칼을 들이댔더라면 굉장히 우리는 혼란에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뭐 자기는 여야 가리지 않고 범법 행위에 대해서 모두 칼을 들이대겠다는 이미지를 더 씌워가면서 했더라면 굉장히 골치 아팠을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아주 천박한 질투심, 예, 천박한 질투심으로부터 비롯돼서 그 다음에 자신의 정치적 야망, 예, 그리고 검찰주의자. 저 사람은 선별적, 윤석열은 선별적 정의, 선별적, 자기 가족, 자기 본인, 자기 나발이, 자기 식구, 자기 식솔, 자기 부하, 그것이 최우선인 검찰주의자라는 것을 낱낱이 보여줬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무튼 우리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우리 조국 전 장관께서 쓰셨는데 권리입니다. 예,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뭐 서민 교수도 이런저런 입을 대지만 억울한 걸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권리입니다. 우린 많이 읽어주고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 그를 통해서 알게 되고 널리 알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우리 조국 장관 가족분들이 겪었던 저 아픔과 저 고통은 우리 모두가 일부분은 나눠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완벽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잘못한 거를, 잘못된 부분을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잘못한 만큼만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잘못한 만큼만 비난받아야 되는데, 인디안식 먼지털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죄가 나올 때까지 턴다. 자.